자, 오늘 뭐 가정법 과거가 주 메인은 아니고 일단은 구문별로 다 정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정법 과거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자료가 추가로. 근데 한 번만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알았지? 자, 일단 가정법의 개념이 뭐였지 얘들아? 가정법의 개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사실과의 반대를 말한다. 가정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과의 반대고, 가정법 과거가 무슨 시점이냐 한지라. 가정법 과거가 무슨 시점이야? 시점. 현재. 현재 시점이죠. 그러면은 시점 자체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법 자체가 사실과의 반대고 가정법 과거가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의 개념도 그냥 나오는 거겠지. 그럼 가정법 과거의 개념은 뭐가 돼? 개념은 여기는 사실과의 반대라는 말과 시점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 현재에 대한, 즉 현재 사실과의 반대를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장에서 쓰였을 때 이게 가정법 과거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if 절에, 자 if 주어 동사, 가정법의 대표적인 접사가 if 접사죠. if 절, 그 다음에 콤마 주어 플러스 동사의 주절에서 if가 이끄는 절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항상 뭐만 써준다? 월이라는 동사를 써주고, 이건 하나의 약속된 거. 그 비동사만 오는 게 아니지, 아래. 어떤 동사도 와? 일반 동사의 과거형도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오면은, 또 비동사의 월이 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if절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는 것을 일단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자리는 좀 이따 배울 가정법 과거 완료나 혼합가정과 다 똑같아요. 무조건 우쿠슈마로 시작해야 돼. 우드나 쿠드나 슈드나 마이트. 내 말이 가요? 우쿠슈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와? 얘가 조동사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가니? 자,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패턴인데 이제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if절에 if라는 접사가 이끄는 동사 자리에 뭘 봤어? 월이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봤어. 그러면 주절의 동사는 무조건 우쿠슈마 동사 원형 형태가 무조건 와줘야 돼. 100%.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반대의 경우 여러분들이 주절의 동사를 우쿠슈마 동사 원형을 본 거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if절은 월이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오면은 가정법 과거고, 오지 않았을 때는 혼합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50대 50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데더라. 가정법 과거의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if라는 접속사가 이끌 절에서는 비동사일 때는 were,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쓰이지만 주절의 동사는 무조건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if 절에 얘가 있었을 때 주절은 얘가 100% 와야 된다고. 내 말이가요? 그런데 주절의 동사 형태가 우쿠슈마 동사 원형인 조건에서 if절의 동사는 월이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 오면은 가정법 과거지만 얘가 안 오면 다른 가정법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가정법 과거. 됐어요?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순수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내신 범위에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패턴대로 머릿속에 입금 되는 거고. 자, 똑같은 경우 얘들아. 가정법이라는 거 아까 사실과의 반대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점이 무슨 시점이야? 얘는 시점이 과거 시점이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이 나오겠지. 가정법이 사실과의 반대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시점이다 보니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지. 과거 사실의 반대가 바로 뭐가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알았어?
자, 그러면은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말이 생겼냐면 마찬가지로 if절에 이번엔 동사 형태가 뭐가 나오냐면 had pp가 나와. had pp가 과거 완료 형태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주절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가정법 과거가 됐든 과거 완료가 됐든 혼합 가정이 됐든 무조건 주절의 동사 형태는 뭐가 된다? 우쿠슈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쿠슈마 다음에 여기 had pp가 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어차피 조동사들 아니냐?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have plus pp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도입을 해보면 아까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if절의 동사 형태가 주절의 동사를 결정해줬다면 가정법 과거는 또 반대로 가. 이번엔 주절의 동사 형태가 우쿠시마 우쿠시마 have pp가 쓰이게 보였다. 얘로 인해서 if절은 반드시 100% had pp가 와줘야 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알았어요? 그런데 얘도 반대가 있어. 뭐냐면은 요번에 여러분들이 if절 had pp를 확인한 거야. if가 이끄는 if라는 접사가 이끄는 절에서 had pp가 왔다고 해서 주절의 동사가 무조건 우쿠시마 have pp가 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럼 역시 오지 않으면 혼합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결국 혼합 가정이 2번 나왔거든요. 가정법 과거 강의할 때도 나왔고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할 때도 나왔잖아. 그럼 결국 혼합 가정은 문장에서 뭐와 뭐가 믹스된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믹스가 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혼합 가정일 거라는 거지. 자, 나오죠? 여기 혼합 가정. 이거 괜히 줬네.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거 잠깐 보고 있어봐.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얘들아. 이게. 자, 혼합가정. 혼합가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외우기보다는 조금 전에 가정법 과거를 배웠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웠잖아. 그럼 그 두 개가 한 문장에 믹스가 돼 있다고. 그래서 혼합가정은 자, if절 그 다음에 주절 자, 이렇게 있을 때 과거의 일을 가정한 사실이 얘들아 과거의 일을 가정한 부분이 현재 시제에 영향을 끼칠 때 알았어 얘들아? 과거의 일을 가정한 부분이 현재에 영향을 끼칠 때 쓰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혼합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일을 가정했다고 그랬지. 그럼 if절에는 가정법 과거가 오겠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오겠냐? 과거의 일을 가정했으니까.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겠지. 그게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으니까 주절에는 뭐가 오겠어? 가정법 과거 시제 형태가 온다는 얘기야. 그게 그 두 개가 믹스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혼합가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을 했듯이 혼합가정 if절의 동사 형태는 had pp가 오지만 이렇게 had pp가 오지만 주절의 동사 형태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와줘야 된다고요. 알아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여기 잘 본다. 혼합가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통점이 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 공통점이 뭐냐면 if절에 뭐가 쓰였니 얘들아? 둘 다 똑같이 had pp가 썼다는 점이야. 여기도 had pp 여기도 had pp 내 말 이해가요? 근데 내가 가정법은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절에 had pp가 쓰인 걸 봤어. 근데 니네가 선택형 문제를 풀어야 돼. 또는 밑줄어법을 풀어야 돼. 근데 주절의 동사 형태를 골라야 되는데 과연 우쿠시마 동사 원형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우쿠시마 have pp를 고를 것이냐 그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가요? 그래서 혼합가정은 말이다. 주절의 어느 한 부분에서 반드시 얘가 있어줘야 돼. 그 있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꼭 있어줘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부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보통 now라든지 today가 많이 쓰이거든. 물론 이제 얘 외에도 현재 시점을 명확한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말이 이해가요? 지금 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돼? 혼합가정이 되기 때문에 if절 had 플러스 pp가 확인되는 동시에 주절에는 뭐가 와야 된다? 우쿠시마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 이게 되는 거고 if절 had pp가 쓰였는데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우쿠시마 have pp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가요? 아까 가정법 과거는 또 반대야 얘들아. 자 if절에 잘 봐. 주절에 우쿠시마 동사 원형이 쓰인 걸 봤어. 그러면 우쿠시마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 형태잖아. 그러면 if절의 동사 형태는 뭐가 와야 돼?
원래대로 한다면 월이나 일반 동사의 과거에 와야 가정법 과거지. 근데 만약에 우쿠시마 동사 원형이 쓰였는데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돼? 헤드 PD가 와줘야 된다고. 알아들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혼합가정도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내가 가정법을 크게 강조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학교 내신 범위에 만약에 어떠한 한 지문에서라도 가정법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이 기본적인 거 갖고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if의 생략이라고 돼 있어요. 가정법을 대표하는 접수사 if가 생략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if 주어 동사 이렇게 진행되는 문장에서 자 만약 자 콤마 주어 동사 자 이때 가정법을 대표하는 접사인 if가 문장에서 사라져버려 생략이 돼. 그러면은 원래 있던 주어 동사 요소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이해가냐?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콤마가 찍히고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 구조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를 쉽게 찾는 법이 뭐냐면 원래 니네들 주어 동사의 위치를 동사 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문이 되지? 근데 문장 끝에 의문 뭐야? 물음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의심을 해보라고. 아 이건 결국 뭐다? 물음표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다? 아 원래 if가 있었는데 if가 생략됐구나. 그렇게 캐치하면 된다고요. 내 말 이해가요? 오케이. 그게 가정법에서 if의 생략이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특수가정법. 주어 위시금이라고 해놨죠, 선생님이. 자 특수가정법도 그냥 얘들아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안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주어 위시로 써서 보통 일반적으로 I wish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 I wish라는 건 사실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바란다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의 문장과 가정법 패턴과 쓰인다고 했을 때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야.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라면 벌써 뭐뭐라면 그러니까 뭐야? 가정한 거잖아.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I wish to가 되면 뭐가 돼요? 과거형이지? 그럼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런 개념이야. 과거에 쓰면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또한 뭐뭐라면은 현재 시점인데 때에 따라서는 뭐뭐였다면 과거로 뭐뭐였다면이 올 수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뒤에 I wish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냐에 따라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I wish나 I wish to 잘 들어야 돼. I wish나 I wish to 이거 다음에는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패턴도 올 수 있고 형태도 올 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도 올 수 있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잖아.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패턴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정도는 팁을 줄 수는 있어. 잘 들어 얘들아. 여기 I wish가 쓰였을 때는 가정법 과거를 고를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선택할 거야?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같이 wish to가 쓰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어법에 특수가정법이 나왔어. 근데 앞에가 I wish가 아닌 I wish to 이게 쓰인 게 보인 거야. 니네들 눈에. 알아들어? 그러면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I wish가 쓰였을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이 와. 알았어? 그렇게 매듭을 짓자고. 특수가정법은.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니네가 구분도 배우면서 가정법이 문제 출제가 되었을 때 빨리 답을 캐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위시트가 됐으면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럼 뭐뭐였다면이 되려면 과거 시점이니까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이 와주면은 딱 적당히 매칭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 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특수가정법은. 알았지? 더 이상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어.
내가 만약에 되게 중요한 법 같으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해준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요거 하나는 잊지 말자고. 가정법은 사실과의 반대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건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수한 SF에서도 가정법이 설명이 3개가 들어가 있어. 칠판 정리한 것도 있고 우리가 마스에서 했던 가정법도 있고 또 영어에서 하는 가정법도 있고. 알았어? 뭐 이 정도면은 뭐 계속 실험 갔으니까 충분히 다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as if, as though는요.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가정법을 배우고는 있지만 얘랑 얘는 구분이 돼야 돼. 자꾸 헷갈리면 안 돼. even if와 even though 당연히 얘랑은 뭐야?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even if, even though는 뭐예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야. as if, as though는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 마치 뭐뭐였었던 것처럼이라는 가정법 패턴을 수반해서 보통 가정법과 많이 쓰인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또한 이거를 왜 강조 안 하냐면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가정법 과거면 과거 동사가 쓰일 거 아니야. 가정법 과거 완료면 헤드 PP가 쓰일 거 아니야. 에도 불구하고 as if나 as though가 이끄는 동사 자리에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법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s if, as though는 문장에서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랑도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가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선생님 말은 뭐냐면 이때 동사 자리가 가정법 과거도 올 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주절의 동사야. as if가 쓰였어. 자, 이렇게 문제 끝났어. 알겠어, 얘들아? 그런데 얘가 어떤 시제에 따라서 as if가 이끄는 이 동사가 가정법 과거가 쓰일 건지 과거 완료가 쓰일 건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다시 말할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여기에 봐봐 얘들아, 주절의 동사 자리가 현재 시제가 쓰여도 여기 동사 as if가 이끄는 동사 자리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둘 다 올 수 있고요. 알아들어요? 여기에 과거 시제가 쓰인다 하더라도 똑같이 여기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둘 다 올 수 있다라고.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를 보면은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일 때 밑줄어법으로 as if라는 가정법을 이끄는 이 접사가 뒤에는 뭘 취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와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알았어? 특수관계법 정리할게. as if가 이끄는 이 동사 자리 밑줄어법으로 간혹가다 나와. 근데 만약 학교 내신 범위에 결부되어 있다 그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밑줄 치거나 오게끔 만드는 그런 문법 문제가 고정되어 있다고. 거의 안 나오거나. 특수가정법도 마찬가지야. wish가 아닌 wished가 쓰여서 그 다음에 원래 2개가 다 올 수 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오게끔 해서 매칭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았냐? 쌤말 이해가요? 통과. 자, 마지막 특수가정법 세 번째 거 buffer without. 이 buffer without 거면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는 왜냐면 완벽한 해석이 결부가 돼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나와. 자, 세 번째 특수가정법 buffer without 부분인데 without과 buffer의 공통점이 있어. 뭐니 얘들아? 얘와 얘의 공통점 뭘까? 공통점. buffer와 without의 공통점. for도 전치사고 without도 전치사라는 점. 그러니까 buffer과 without 하면은 당연히 뭐가 와? 명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 내 말 이해 가요? 지금부터 문제 나온 패턴 알려줄게. 이제 콤마가 찍혀.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블라블라블라블라 문제 이렇게 나가. 됐나요? 근데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겠니? 당연히 얘들아. 여기 동사의 밑줄을 쳐서 밑줄어법은 자주 등장해.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buffer without이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절에 있는 이 동사의 형태가
가정법 과거가 오느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현재 시점을 해석해서 뭐냐면은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 자 이거 어떤 시점에서 해석되냐 얘들아? 무엇이 없다면 현재야 과거야? 뭘 당황하냐? 현재 뭐뭐가 없다니까? 이게 과거형이야? 아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이야. 근데 얘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안 나와 또 이거. 자, 이번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무슨 시점이야? 과거 시점이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얘는 현재, 얘는 과거잖아. 됐나요? 결국은 buffer without 플러스 명사 다음에 명사가 현재 없다면인지 과거에 없었다면인지 이건 니네 능력이라고. 어디에서 파악하는? 얘가 포함된 지문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지문에서 전반부의 내용,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전반부의 내용이 뭐 과거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과거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무엇이 없다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그건 편법이 없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에 현재 시점으로 해석이 되었다. 그러면 주절의 동사 자리는 뭐가 와야 돼? 우쿠시마 동사원형인 가정법 과거 패턴이 와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용사 무엇이 없었다면에 과거 시점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우쿠시마 해부 PP에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이 와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여기까지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 내가 그 어떤 식으로 매치를 시키는지 알려줬고, 특수가정법 IUC 구문 뭐뭐 하면 좋을 텐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buffer 무엇이 없다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성향이 많은지까지 얘기를 해줬어. 근데 얘는요, 되게 중요한 거 분명히 말을 했고요. 알았어요? 이건 100%의 능력으로 푸는 문제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 이것들 정신 못 찾네. 계속 인사 계속 할래. 자, 무엇이 없다면 현재 시점일 때 buffer과 without 잘 봐. 잠깐 지울게요. buffer과 without이 무엇이 없다면에 현재 시점으로 해석이 되었다. 얘가 현재 시점으로 해석이 되었다. 알겠어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엇이 없었다면 과거 시점으로 해석이 되었다. 그럼 저것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길게 늘었었을 때. 그러면 고등부 대신이 뭔지 알아 걔네들? 원래 문장에서 buffer without이 쓰였어. 근데 어순배열을 해야 돼. 가정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우연찮게 그 문장을 암기를 했어. 그 암기를 했을 때는 buffer without이 쓰였는데 막상 주어진 단어에는 그게 안 보여. 알아들어? 그러면 얘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았겠니? 선생님, 저기 뭐야, 오늘 수요일인가요? 오늘 목요일인가? 화요일날 니네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여기 기계 주차 기계에다 또 갇힌 거 알아? 나 이동을 해서 벌써 2번 갇혔어. 토요일날 2시간 40분 갇혔고, 그때는 결국엔 차도 못 빼갖고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이게 이게 딱 차 한 대 들어와서 된 거 아니야? 그럼 내 차가 이렇게 있어. 문도 못 열어. 여기 붙이면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갖고 이쪽 조숙절하고 간신히 나왔어. 그때 토요일날. 근데 선생님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높은 데 있는지도 몰랐어. 밑을 찾아보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나 못 내려간다고. 어떻게 빨리 내리라고. 나는 못하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기계 어떻게 내려갖고 내렸는데도 높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 눈을 감았어. 소방대원과 구조 사람들이 오셔갖고 난 눈 감고 자꾸 걸어간 거야. 근데 그 거리가 멀진 않았어. 사실 여기서부터 요 모퉁이서부터 저기 지금 한지 있는 저 모퉁이 정도까지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100m 거리야. 그리고 그게 이런 펑펑한 것도 아니야. 니네 그 저기 체조에서 그 마룬도 아니 그 뭐지 요렇게 그 뭐라 그러냐? 도마 말고 그 여자들 왜 그 아이씨 아니 폭이 한 요 정도 되나? 여기서 막 점프하고 막 하잖아. 서커스단 같이.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아 그게 있어. 하여튼 그 정도 폭이야. 그걸 이렇게 걸어가라는 거잖아. 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런데도 내가 관용을 베풀었어. 이 관리처과 업체 측에 내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중요한 건 화이바가 또 갇혔어. 이제는 선생님이 화이바가 이빨이 돌만큼 돌았고 또 전화도 안 터져. 어떤 상황이냐면 밀폐된 완전 공간이야. 아무것도 없어. 담배도 못 펴.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개 비응시되는 상황이야. 그래갖고 휴대폰을 막 이렇게 해갖고 전화 딱 치러 가지. 띵끌 이렇게 되는 거야. 카톡도 안 보내줘. 와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다행히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집 또 갇혔다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되다가 이제 드디어 갔는데 원장님이 이제 아신 거야. 그래갖고 또 그때 상황이 또 벌어지 어떤 일인지 아시겠다. 그래갖고 이제 했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든 호출을 막 눌렀지. 근데 뭐 안 들려 뭐라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엔 그게 됐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도저히 이제 못 참아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적절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법대로 가야 되잖아. 합법적으로 가야 되잖아. 법만 아니면 내식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까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정신적인 위로도 업체에서 해줘야 되고 나 정신적으로 지금 봐봐. 나 약간 또라이로 가는 거 같지?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뭐랄까 폐쇄공포증도 생기고 그리고 막 갑자기 말도 막 버벅대잖아 막 지금 그치? 그런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석쌤 반 비응신이 됐다. 이유는 뭐니? 우리 선생님이 갇혀 있었다. 잠깐만.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 상관없지 뭐. 내가 뭐 그 사람들 욕을 했어. 그래서 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뭐. 안 그러겠어 얘들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죽는 줄 알았다 얘들아. 진짜 이제 좀 보라. 오늘도 또 주차하고 왔거든요. 딱 기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그리고 뭐가 안 움직이잖아. 그럼 이거 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니네 안 가? 근데 더 웃긴 거 알려줄까? 이 건물에 나만 2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뭐가 있나 나랑? 더 웃긴 거 1시간 20분 30분 만에 구조가 탈출에 성공했는데 밖에 소방대원하고 경찰분들이 11명이 와 있어. 왜 이렇게 많이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나고 어디 아프신 데는 아닌데 뭐 아플 일은 없지.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일부러 눈동자가 이제 막 일부러 나 지금 정신과 갔다 와보려고 선생님한테 부탁 좀 하려고 정신적으로 이거 됐다고 해달라고. 그럼 뭐 나올 거야. 자 이거 들어갈게요. SS 구문. 자 SS 구문이 맞고요.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S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등 비교라고 하죠. 또한 원급 비교라는 말도 써요. 이거를 얘들아 외우지 말고 왜 동등 비교라는 말이 나왔고 원급 비교라는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SS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수능의 문법으로도 2-3번 정도 나올 정도로 학교 모의고사는 자주 나오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얘들아? 근데 하나 물어보자. 비교를 꼭 해야 되나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맞느냐 틀리냐를 결정할 때는 얘들아 이때 애즈가 꼭 없어도 된다는 걸 생각하고 나중에 문장을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따질 때는 얘를 없애고서 문장의 구조를 따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난 그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거야. 자 먼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차피 우린 이제 그건 다 끝난 거고요. 지금은 고등부 실전어법이기 때문에
이 as에서 동등비교 구문도 지금 선생님 말하는 식으로 해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가나요? 자, 주어가 동사 블라블라 하는데 이제 as가 나왔어. 그 다음에 as가 나오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왜 동등비교냐면 얘들아, as가 동등비교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이놈의 새끼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 때문에. 이거 어떤 뜻이야? 점점점만큼 줄표한, 점점점만큼 줄표하게,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점점점만큼 뭐뭐 한 거니까 얘들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대등하고 동등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이 얘가. 두 번째, 이제 왜 원급 비교라는 말이 나왔냐면 as와 as 사이, 요 사이에,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올 수 있는데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에 뭐가 와줘야 되냐면 원급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급 비교라고 해. 얘들아, 원급만이 오는데, 근데 형용사와 부사에는 원급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비교해서 강조해주고자 하는 비교급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로 덜하든 최상이든 간에 최상급이 있어. 그런데 그런 비교급과 최상급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only 원급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급 비교라는 말이 생긴 거야. 알았어? 왜 동등 비교고 왜 원급 비교라는 말이 생겼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항상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품사가 동시에 이 자리에 다 쓰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제로 딱 정해져 있잖아, 이런 걸. 형용사에서, 자, 우리 왜 상대성 이론 알죠? 상대성 이론이 누가 말한 거야? 어? 아인슈타인님이 말했나? 한승이 맞아? 너 모르고 지금 얘기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 아, 맞아. 상대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 에디슨은 뭐 했어? 어? 아니, 전부 발명했는데 에디슨이 한 행동이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잖아. 한진이가 집에서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자기가 품고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형용사나 부사가 왔을 때는 얘와 얘를 반드시 어떤 하면 뭐 하는 거? 얘와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알았나요? 근데 그게 중요해. 알았어? 선택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밑줄어법으로도 많이 나와, 이 자리가. 근데 그거는 해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언제 형용사를 쓰고 언제 부사를 쓰느냐. 첫 번째 as 앞에서 문장을 자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as 앞에서 문장을 잘라서, 알았나요? 잘라서 여기 처음에 최초의 문장, 첫 번째 as 앞까지의 문장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완전한 불완전한 문장이었다,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면 형용사가 오는 거고요, 완전한 문장이면 부사가 와요. 알았니? 이게 as에서 동등비교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이해 가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의할 점. 이번엔 주의할 점. 요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있는 동사가 몇 형식 동사가 나오냐면 공교롭게도 5형식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꼭 유념해야 돼. 얘들아, 요건 되게 조심해야 돼. 5형식 동사가 나올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 그 대표적인 5형 동사, 즉 형용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5형식 동사만이 나와. 그 대표적인 동사가 뭐뭐가 있어요, 얘들아? make가 나올 때가 제일 많고, 또한 keep이 나올 때가 많아. 근데 얘가 그건 안 돼. live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ind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hold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consider이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알았어? 아마 선생님이 6개를 써면 이 동사 정도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어. 알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 자리요. 이 자리. 여기 있는 동사 자리가 이런 5형식 동사가 쓰였을 때, 니네가 만약에 여기 봐봐. 만약에 이걸 몰랐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자, 주어는 동사를, 만약에 여기 make가 쓰였어. 자, 이 자리에 make라는 동사가 쓰였을 때
첫 번째 as가 쓰기 전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명사가 올 수 있을까? 왜? 이 명사가 뭐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 말 이해 가요? 근데 만약에 니네가 make를 오히려 동사를 몰랐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주어는 만든다 명사를. 어때? 완전한 문장이지?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투사가 와야 되는 거야. make란 동사를 오히려 동사를 몰랐다고 한다면 내 말 이해가? 그런데 s와 동반되는 이 여섯 개의 동사가 보인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책임을 질 테니까 그냥 무조건 오형식으로 때리라고. 그러면 as와 as 사이가 자연스럽게 무슨 자리가 되면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고. 그거 유념해. 그거 주의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가나요? 그러면은 as에서 동등 비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는 없을 거라 내가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지금 우리 오늘 그 1부터는 뭐 했어요? 가정법 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아 믿어. 아 그것도 투수 가정법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이해했죠? 네. 지우 너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임마? 한진이가 오늘 괜찮네. 덥다가는 창문 좀 열어. 좀만 열어 좀만. 너무 열면 시끄러우니까. 자 요거 말고 요거를 먼저 할게요. 알았어요? 요걸 먼저 하고 그다음 요거 할게요. 그 다음에 한컷 끊을게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하라고 해서 구문의 어법도 따로 재생문동창을 만들어서 올려놔. 계속 올려라. 왜 여기 수업 애들은 니네들은 선생님 뭐 봤어요 그런 문자가 없냐? 내가 뭐 시청하면 내가 톡 문자 보내라고 그랬는데 니네 더럽게 안 보는구나. 그거 학교 다녀봐봐. 볼 시간 없어. 얘들아 볼 시간 없다니까. 알았어? 그리고 내가 왜 잠깐 기출문제 스탑을 했냐면 자꾸 그래.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특강 보충 시간 내가 문자 보냈죠. 연구백 보냈죠. 그래서 남은 3회분 그거 다 풀 거예요. 알았어? 프린 해준다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얘기까지 그때 말했던 건 뭐냐면 내신 대비 기간은 내신 대비 기간이잖아. 끝나고 잘 들어.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엔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거야. 그때도 설명 소리만 그런 거 없어. 그냥 니네 특강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선생님 따로 별도의 수업도 해주고 할 거란 말이야. 이해 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3일쯤 제발 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꼭 잘 따라서 해야 돼. 니네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아니 누워서도 볼 수 있잖아. 누워서 볼 수 있고 자면서도 이어폰 꽂고 늘 잘 수도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 얘들아. 자면서 그냥 이어폰만 꽂고 한번 들어봐 그냥. 내 말 이해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단어를 듣던가. 어차피 단어 잘 안 되면 단어를 들어 그냥 단어. 어차피 내가 읽어주잖아. 읽으면서 뜬 얘기 해주고 읽으면 뜬 얘기 하잖아. 그거 잘 때 그냥 이어폰 꽂고 듣는 거야 그냥 단어를. 내 말 이해 가냐고. 그러면 그게 메아리 친다니까 머릿속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알았니 얘들아? 네. 이미 배 떠나면은 끝났잖아요. 버스 떠났는데 버스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 그러면 후회한다고 얘들아. 다음에 경험담에 사는 얘기야. 알았니 얘들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자 이어서 할게요. 똑같은 동등비교 원급 비교의 확장형이에요. 근데 아까는 as만 있었지 얘들아. 근데 이번에 뭐가 있어? as에서 주어 can이 있어. 이거 분명히 많이 봤을 거야. 역시 동등 비교, 원급 비교의 확장이야 이것도. 자, 근데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잘 들어. 아까 as에서 점점점이었을 때 얘들아 그 점점점만큼 뭐만 한 거지. 근데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는데 비교 꼭 해야 돼? 안 해줘도 된다며. 그럼 문장의 구조에서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따질 때 as 점점점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없어도 된다고. 그 사이 건 남아 있어도. 내 말 이해 가요? 얘도 똑같아. 만약에 얘들아 요 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 역시 마찬가지겠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도 들어가고 또는 부사도 들어가. 알았어? 근데 문장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워. 얘도 지워. 얘가 지워지는데 얘가 어떻게 버텨? 얘도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 as와 as 사이 얘만 남은 거야. 니네가 문장 구조를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 따질 때 말이야. 무슨 말이 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땐 쉽게 봐야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일단 우선은 여기 S에 S 주어 Can이 나왔으니까 이게 뭔지만 알고 그냥 캐치하고 빨리 끝내자고요. S에 S 주어 Can. 근데 이때 주어 Can이 하는 역할이 파서블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억할 거예요.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내 말 이해가요?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부사가 오면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as 주어 can인데 앞에 주절의 동사가 있었어 이렇게. 자, 됐나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어법으로 거의 안 나와. 그런데 꼭 모르는 거야. 절대 나올 리가 없어 고등 문제에서는. 이 문제만큼 내가 말하는 거는. 근데 가끔가다 나와.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가 쓰인 거야 얘들아. 주인이가 과거 시제가 쓰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can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could로 바뀌어야 돼.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여기는 could로 바뀌어야 된다고. 요거 가끔가다 나와. 그러니까 요런 거 미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S에서 주어 can은 완벽하게 통달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만져도 되겠다.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 선생님이, 여기 볼까? B라기보다는 오히려 A야,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야. 지금 글을 봐봐. 우리 한글을. 어떻게 있어?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로 돼 있지. 내가 이걸 왜 했냐면 학생들이 니네들이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B를 하느니 차라리 A를 하는 편이 낫겠다. 보통 이런 수고가 많어. 근데 이거는 반대로 가잖아 지금.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이랬지. 그래서 꼭 알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릴 때 어떤 구문이 헷갈린 게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짚고 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게 뭐가 있냐면 not so much, not so much A as B 이거예요. not so much A as B.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이거. not so much A as B. 그러니까 어차피 as에서 독립해서 as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구문 정리하면서 요것도 써놓질 않았나라고 싶어요. 알겠어요? Not so much A as B. 그래서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꼭 명심하세요. 알았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비교가 여기까지 거야. 잠깐만. 이어지는구나.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요걸 먼저 하고 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비어보기 때문에. 아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여기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더 플러스 비교. 안 되는데. 끝. 1부터 하면 끝.